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유휴부지를 이용해 조성한 붉은 메밀밭이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oT 기술의 활용으로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래 농촌형 인재 육성에 나선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폐증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장애 판정을 둘러싸고 병원과 공단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폐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영월에서 삼척을 잇는 운탄고도 걷는 길 삼척 구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트레킹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죠. 네, 맞습니다. 1억 1천만 가구가 봤다는 오징어 게임 얘기죠. 네, 달고나 뽑기도 인기를 모으면서 국내의 한 인터넷 매장에서는 그 매출이 700%가 늘었다고 하고요. 네. 심지어 넷플릭스가 금지되어 있는 중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무한 경쟁 사회 그리고 불공정한 격차 사회 또 인간의 탐욕을 잘 그려낸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놀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 추억을 소환해주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네. 일확천금 또 생존을 위해서 피 튀기는 게임을 해야 하는 건 이게 현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겠죠. 자 이제 현실 세계의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메밀꽃 하면 소금이나 팝콘을 흩뿌린 것처럼 새하얀 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영월의 한 마을에 붉은 메밀꽃밭이 조성돼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침체돼 있던 지역 경기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월 동강을 따라 붉은 메밀꽃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빨갛게 핀 꽃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풍경에 사람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아주 색달라서 좋아요. 우리가 하얀 메밀꽃만 많은데 지금 뭐 많이 지었는데 활짝 필 때 한번 다시 오고 싶은 생각납니다. 17일까지 축제도 함께 열려 관광객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붉은 메밀꽃이라는 색다른 볼거리에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며 지역 경기에 활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영월군이 마을 하천 주변 유휴지를 이용해 만든 붉은 메밀밭.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지난해 소규모로 개최한 마을 축제에 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지역 먹거리와 농산물을 판매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랍니다. 영월군 읍내가 식당이면 식당 모든 관광지가 마비가 됐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주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축구장 11개 규모의 땅을 가득 채운 메밀꽃. 주민들은 내년 봄 이곳에 청보리와 꽃 양귀비 등을 심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명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염에 장마라도 오면 한 해의 수확을 포기해야 할 만큼 환경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도와 빛 그리고 습도를 통제하는 시설에서 채소를 기르는 스마트팜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춘천의 한 대학도 이 스마트팜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농촌형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닐하우스 모양의 컨테이너. 유럽형 채소 종류인 버터헤드 상추가 초록빛을 뽐내며 촘촘히 나열돼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는 발화실에서 2주간 LED 햇볕을 쬐고 자란 최상급 상품입니다.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편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량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스마트팜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춘천 송곡대학이 나섰습니다. 침체된 지역사회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팜가를 개설해서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스마트팜의 선진 지식 확산,
인재 육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내년에 스마트팜 학과를 신설하고 793제곱미터 규모의 발화실과 생산 컨테이너를 구축해 맞춤형 교육도 추진합니다. 도내 전문대 중 처음으로 흙이 아닌 수조에 채소를 띄어 기르는 수경 재배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외부와 차단돼 병충해가 없고 연간 최대 14번까지 수확이 가능해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됩니다. 또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직무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조금 도와줄 기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 차원 면에서 기술이 좀 더 발달을 했고 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른 일들을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과로 알고 있어서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스마트팜 자원을 보유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맞춤형 교육도 추진합니다. 이후 인근 마트와 리조트에 식재료를 납품해 수익 창출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송곡대학교는 스마트팜을 지역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발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통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민간 기업과 연계해 재배 작물의 판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조 4천억 원. 높은 생산성과 친환경적인 재배 방식으로 최근 5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초등 임용시험이 2.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2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5명 모집에 27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초등교사 임용은 6.29대 1, 유치원 교사는 24.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10년 만에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초등 임용시험은 논술 필기시험과 심층 면접 등을 통해 2022년도 2월 4일에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폐광 지역 걷는 길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영월에서 삼척을 잇는 173km의 운탄고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현재 운탄고도 걷는 길은 영월 청령포에서 태백 송이제까지 이어지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17일까지 운탄고도 트레킹 행사가 진행됩니다. 삼척시는 추가로 진행되는 2단계 사업으로 도계 미인폭포를 거쳐 도계읍과 세천년 해안도로까지 67km를 연결하는 사업을 내년 10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광산에서 탄가루에 오랜 기간 노출돼 생기는 질병을 진폐증이라고 합니다. 이 심폐 기능이 떨어져 숨이 차고 각종 합병증까지 생기는데 이로 인해 일상생활마저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광산 진폐제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산진폐권익연대 성희직 투쟁위원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이번 집회에서 엉터리 진폐 장애 판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유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진폐 장애 등급은 근로복지공단 그 병원에서 2박 3일 정밀 검사를 합니다. 이 2박 3일 검사를 통해서 진폐 병령이 엑스레이상 표기되는 게 이제 1-0, 0-1, 0-0 이렇게 표기되는데요. 1-0이라는 거는 진폐장애 13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진폐장애 13급을 받게 되면은 병원의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약도 무료로 타먹을 수 있고 또 매달 약 한 150만에서 한 6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1-0 진폐 13급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소견서를 발급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가 올라가서는 거기서는 이게 장애 등급이 없는 걸로 의정 0-1로 1-0이 0-1로 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협회에서 조사하니까 약 한 40여 명 정도가 3회 이상 2회까지 다 포함하면은 약 한 55명이지만은 3회 이상 된 사람만 하더라도 40명이 되거든요. 이들이 억울해하고 판정이 엉터리로 잘못됐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집회를 한 겁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의 의사가 정밀검사상 진폐장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에 대해서도 공단 심사에서는 단순 의증으로 판단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분들을 진폐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신 건가요? 진폐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은 무상으로 진료도 받고 약도 타먹고 그다음에 이제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런 자격과 권리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저는 13급에 해당되는 된다고 병원에서 소견서상 그대로 13급으로 인정해서 장애 등급을 줘야 된다. 이게 우리 협회가 주장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소장님이 보시기에 최초 진단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는 왜 이렇게 판정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폐 이 보상연금 이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인색하고 야박한 그런 판정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소견서를 발부한 의사도 자기 경험과 또 이제 의사로서의 어떤 지식과 양심에 의해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거지, 그냥 함부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공단 심사를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진폐심사회의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제자처럼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예산에 한정된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 보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트라인이랄까요, 이런 걸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해서 잘못된 판정을 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애 판정에서 제외된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거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지금 이번에 엉터리 판정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산업화 시절에는 지하 막장에서 그야말로 저승사자로 싸우면서 석탄을 캤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진폐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를 박탈해서 지금 억울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일 날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권익위원회도 문제 제기했는데, 우리 진폐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하소연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좀 근로복지공단과 또 상급기관인 노동부에서 이분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속히 좀 이분들을 저는 13급을 주는 그런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분들이 노후 생활이라도 좀 더 좀 여유롭게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희직 투쟁위원장이었습니다. 강릉시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7회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에서 현지 시간으로 12일 ITS 명예의 전당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자체 부문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자체 부문 공로상은 ITS 분야의 발전과 구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태 지역 이사진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이 결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수상으로 강릉시의 ITS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 청사진과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정책 비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지역 내 동물병원과 동물 판매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